반갑습니다. 외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쉽게 알려드리는 외환 전문 채널 외환이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환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율은 우리 경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매매 기준율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환율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은행과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은행은 6가지 환율을 고시를 하고 있어요. 은행 객장에 가셔도 여러분 환율 전광판을 볼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인터넷 접속해 보시면 각 해당 은행의 환율들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6개 환율이 고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각각의 환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직접 한번 환율 계산도 해볼게요.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 환율 고시를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 매매 기준율을 중앙으로 놓고 봤을 때 매매 기준율 윗부분은 매도율이라고 해요. 그리고 매매 기준율 기준으로 아랫부분은 매입률이죠. 읽어보시면 매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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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기준율 아래로는 매입률, 매입률이죠. 무슨 얘기예요? 이 매도와 매입의 기준이 주체가 은행입니다. 즉 은행이 파는 거래, 은행이 사는 거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행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 외환거래 하면 손해볼 일이 없겠죠.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날 일이 없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싸게 사고 얼마나 비싸게 팔고 있는지 한번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매매 기준율에 대한 개념은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는데, 오늘 외환시장에서 외환이 막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 중간환율을 우리가 매매 기준율을 1,0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매 기준율이 1,000원이에요. 그럴 때 은행은 이 매매 기준율만 알면 환율 고시는 자동으로 돼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에다가 그 각 환율의 스프레드율만큼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방금 스프레드라고 했는데요. 그 스프레드는 은행이 매매 기준율을 기준으로 해서 현찰 매도율은 얼마 스프레드를 벌려서 고시하고 현찰 매입률은 어떻게 고시하는 얘기를 할 때 드는 얘기입니다. US 달러인 경우 보통 시중은행들은 현찰 거래인 경우에는 스프레드를 1.75% 정도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1.75%의 의미는 매매 기준율에다가 1.75%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17원 50전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예, 그걸 그만큼 더 붙이고 그만큼 빼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자, 1,000원에 1.75%는 17원 50전이네, 그죠? 자, 현찰 매도율은요, 이 17원 50전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현찰 매도를 고시되는 환율은 1,017원 50전이라는 숫자가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고시가 됩니다. 제일 비싼 환율이죠. 자, 그 다음 제일 낮은 환율을 봤더니 현찰 매입률이에요. 그 현찰 매입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1,000원에다가 이건 더했지만 매도율은 더했지만 매입률은 빼면 돼요. 그러면 1,000원에서 17원 50전을 빼면 982원 50전이 나오는군요. 자,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외환을 살 때는, 달러를 살 때는 현찰 매입률인 982원 50전에 사고요. 달러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외환을 팔 때는 1,017원 50전에 팔아요.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전신한 환율 중간에 있죠? 한번 볼게요. 자, 전신한 환율은 현찰 거래보다는 스프레드가 조금 낮네요. 폭이. 그죠? 전신한 스프레드를 보통 은행들이 얼마를 가져가냐면 달러인 경우 0.95에서 0.97% 정도를 가져갑니다. 1%가 채 안 되죠. 자, 계산을 위해서 우리 0.95라고 한번 해볼게요. 0.95%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0원에다가 곱하기 0.95% 하면 9원 50전이군요. 자, 전신한 매도율은
매매 기준율에다가 이걸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9원 50전으로 고시를 할 거고요. 전시나 매입률은 1,000원에다가 이 9원 50전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990원 50전 이렇게 고시가 되겠네요.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죠? 이렇게 고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아니 왜 현찰 스프레드율은 1.75%고 전신한 거래율은 왜 0.95%밖에 안 돼? 왜 현찰은 스프레드 폭이 넓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죠?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현찰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또는 운용하거나 투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금고에다가 쌓아 놓으시면 그 자금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줍니까? 이자가 생겨요? 이자가 안 생기죠. 예, 무수익성 자산인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겠죠. 은행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적정한 외국 통화 보유 한도가 얼마 있으면 고객들한테 즉각적인 서비스도 제공도 되고 무수익성 자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통계치로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은행들은 적정한 외국 통화를 보유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통화 보유 한도란 걸 설정을 하고요. 그 설정된 한도 내에서 운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 외국 통화 보유 한도가 지금 1억 불이에요. 그런데 특정 시점에서 외국 통화 잔액을 봤더니 1억 5천만 불이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 5천만 불은 수익이 나지 않는 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은행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 남는 외국 통화들은 홍콩계 은행에다가 팔아요. 근데 팔 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수수료도 내야 되고요. 또 실제로 키씨가 실물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송비도 들어가고요. 보험도 가입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들 들어가죠. 자, 반대 케이스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억 불이 보유 한도인데 지금 특정 시점에 외국 통화 잔액을 봤더니 5천만 불밖에 없어. 그러면 고객이 원할 때 즉각적인 서비스 대응이 곤란하겠죠. 그럼 5천만 불을 사와야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옵니다. 수수료 내고 운임도 내야 되고 보험도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현찰 환율에는 이미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신환 환율보다 스프레드를 더 높게 벌려놓은 것입니다. 더 넓게 벌려놓은 거죠. 전신환 환율은 어때요? 그런 현찰에 개입이 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해요.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셔야 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해외 송금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외 송금을 하면 은행만 가시면 여러분 송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송금을 할 때 캐시가 움직여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스위프트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MT-103번 전문만 보내주면, 즉 전신으로 지급 지시만 하면 자금 이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에 따른 그런 부대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0.95% 정도만 벌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환율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행자 수표 매도율이라고 하나 보이시죠? 예. 여러분, 여행자 수표란 건 트래블러스 체크이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해외여행 가실 때 지불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긴 하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즉 아멕스가 여행자 수표를 팔았는데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판매가 중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행자 수표를 사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환율 고시는 하면 어떻게 고시하냐면 주로 스프레드를 1.2% 정도 벌려놓습니다. 1.2%면 얼마예요? 1,000원에다가 1.2% 하면 12원이군요. 그러면 여행자 수표 매도율은 1,012원입니다. 그죠? 이렇게 환율 고시가 됩니다. 자, 우리는 매매 기준만 알면, 그리고 이 해당 통화의 스프레드만 알면 이렇게 우리는 환율 고시를 할 수 있어요. 어려운 내용 아니시죠? 네. 자, 이렇게 고시가 됐는데, 자, 은행들은 그러면 얼마를 돈을 벌까? 그 외환거래를 하면. 제가 러프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장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항상 제품을 팔게 되면 그 원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환율도 원가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매매 기준율은 아닙니다만 대충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원가 환율을 매매 기준율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좀 지우겠습니다. 자, 고객이 만불을 사러 갔습니다. 은행에서 만불을 팔아요. 그래서 1017원 50전에 지금 만불을 팝니다. 그 얼마가 남냐 하면 고객에게 판매하는 환율인 1017원 50전에서 원가 환율이 얼마라고요? 예, 1000원이죠. 그러면 17원 50전이 남아요. 즉 1불 거래하면 17원 50전이 남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거래금액이 얼마라고? 만불이니까 얼마를 벌어요? 17만 5천원이나 수익이 생깁니다. 상당히 많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은행도 이렇게만 거래하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뭐 객장을 가도 또는 인터넷 봐도 환율 우대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 지금 대부분 환율 우대를 통해서 거래를 하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은 수익을 챙기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환율 우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환율 우대라 하면 말만 들어보면 환율을 깎아주는 건데, 예, 맞아요. 환율을 깎아주는 게 맞아요. 또는 환율을 더 주거나 환율을 깎아주거나 그런 개념인데, 환율 우대 50% 적용해준다. 그러면 이 환율에 50%를 적용해서 거래한다? 그 내용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환율 우대율이라고 하면 뭘 기준으로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 17원 50전 이거에 이 스프레드에 50%를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기에다가 50%를 적용하면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8원 75전이 나오는군요. 예, 이만큼 우대해 주겠다는 겁니다. 즉 내가 만불을 살 때, 고객이 만불을 살 때 환율 우대를 받지 않으면 1017원 50전에 나는 만불을 사야 되지만 환율 우대를 50% 받게 되면 얼마에 살 수 있다? 1008원 75전에 달러를 살 수 있다. 조금 싸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환율 우대율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대부분 거래들은 다 환율 우대가 적용되고 있죠. 자, 그러면 환율 우대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매도율 구간인 경우에 환율 우대가 적용이 되면 환율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매매 기준율적으로 환율은 떨어질 것이고요. 이 매입률 구간 쪽이라면 환율 우대를 적용받으면 매매 기준율적으로 환율은 올라갑니다. 고객이 은행에다가 외화를 팔 때 좀 더 비싸게 팔아지는 것이고요. 고객이 은행에서 외화를 살 때 조금 더 싼 환율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환율 우대의 개념입니다. 내용이 어려우세요? 예, 어려우시면 한 번 더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환율 얘기는 오늘 영상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실제로 우리가 외국환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꿀팁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